익명 인증 기술을 설명드리고 있었는데요. 어, 이제 공개키로 전자 서명하는데, 어, 누가 서명했는지는 모르게 익명으로 하겠다는 거고요. 우리가 공개키 인증서가 있을 때,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뭐 은행에서 쓰는 그런 인증서들은, 또는 뭐 그런 카카오 인증서나 이 네이버 인증서는 실명을 인증해서 실명하고 연결된 거죠. 근데 우리가 꼭 그 공개키와 실명을 연결할 필요는 없는 거죠. 다양한 거를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드렸고, 다만 이런 익명 인증서를 쓰면은, 똑같은 익명 인증서를 계속 쓰게 되면은 강한 프라이버시는 제공하기 힘든 거죠. 왜냐하면 그 하나만 누가 했는지 알게 되면 다 알게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버시 논할 때 강한 프라이버시, 약한 프라이버시 얘기를 하는데, 이제 불관찰성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행동을 하게 되면 불연결성도 제공을 해야 강한 프라이버시가 된다라는 거고요.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전자 서명 갖고 익명 인증할 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겠고, 그것 말고 익명 인증을 위해 고안된 전자 서명 기술도 있어요. 두 개가 있는데, 그룹 서명이라는 게 있고 링 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은닉 서명은 조금 다른 거예요. 근데 그룹 서명, 링 서명, 요게 어떤 서명을 하는데 누가 서명했는지는 잘 모르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룹 서명은 원래는 공개키 쌍이면 개인키 하나, 공개키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. 공개키 하나에 개인키, 개인키 하나에 공개키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근데 요 그룹 서명은 공개키는 하나인데, 그 공개키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키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여러 개. 그래서 이 그룹 관리자가 공개키는 하나, 그룹 공개키야 라고 만들고, 개인 키들을 각 그룹 멤버들한테 나눠줍니다. 그러면 이 사용자들은 다 다른 키를 갖고 있어요. 다른 키를 갖고 있지만 그걸로 서명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공개 키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러면 그 이론 중에 누가 서명했는지는 모르는 겁니다. 서명값을 만들어내는데, 그 서명값은 그룹의 공개 키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그룹 관리자로부터 이런 개인 키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맞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. 그걸 확인했을 때.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룹 관리자가 우리 학부라고 하면 학부에서 교수들한테 다 키를 나눠줍니다. 다 다른 키지만 제가 서명하면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했다는 건 알지만 컴퓨터공학부에 어떤 교수가 했는지는 모르게 되는, 이렇게 되는 것이 이 그룹 서명이고요. 이 그룹 서명은 불연결성도 제공이 돼요.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그게 연결되지는 않아요. 그리고 조건부 익명성도 제공하는 거예요. 그룹 관리자는 언제든지 그 서명을 열어서 실제 내가 발급한 애들 중에 누가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또 우리가 그 비밀공유기법 같은 걸 써서 혼자 그 권한을 남용 못하게 이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. 뭐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하고, 그 다음에 링 서명은 기존 모델하고 똑같아요. 개인키와 공개키. 사용자마다 개인키, 공개키가 있어요. 있는데 서명을 할 때 공개키를 내가 5개를 갖고 옵니다. 다른 사람 거. 내 거 포함해서 갖고 와가지고 걔들 이용해가지고 서명을 만듭니다. 서명을 만들면은 서명을 확인하는 사람은 그 모아놓은 5개의, 그 사람 것까지 포함해서 5개의 공개키 중 하나로 확인이 된다는 건 알지만 그 5명 중에 누군지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. 그게 링 서명입니다. 그래서 링 서명은 사용자가 매번 서명할 때마다
링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. 링의 개수도 사용자가 정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. 근데 이 링 소명은 이제 뭔가 그 링의 구성 때문에 약간의 정보는 노출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A, B, C, D, E 뭐 하여튼 다섯 개의 링을 만들어서, 그러니까 5명으로 구성된 링을 만들어서 서명했어요.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5개로 링을 만들어서 서명을 했어요. 그런데 이 링은 중첩되지 않아. 그러면 이 두 개의 서명은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링 정보로부터 뭔가 정보가 부분적으로는 노출될 수 있다. 그리고 이 사람이 서명한 거면 그 링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? 그 사람의 공개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링 서명은 이제 그런 형태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은닉 서명은 그거랑 조금 다르고요. 은닉 서명은 그냥 일반적인 서명인데, 원래는 서명을 우리가 할 때는 이 서명을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. 부인 방지 이런 걸 목적으로 서명하잖아요. 내가 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서명하는데, 이 은닉 서명에서는 서명자가 내용을 안 보고 서명하는 거예요. 내용을 보지 않고. 그럼 위험하겠죠. 그렇지만 그런 방법으로 동작하는 거예요.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어떤 값에 서명을 받고 싶어요. 13이라는 값에. 그러면 그 13이라는 값을 여기 봉투에 넣고 먹지를 하나 넣습니다. 그리고 봉투를 이렇게 들춰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. 13이라는 숫자는. 그러면 이 서명자는 봉투를 뜯지 않고 뭔가 거기다가 서명을 해요. 근데 이 먹지 때문에 안으로 그게 나오는 거죠. 서명이 묻어서. 그럼 나중에 열어보면 이 13이라는 거에 대한 서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이 사용자가 쓰면, 이 사용자가 쓰더라도 이 서명자는 내가 이거를 앨리스한테 줬던지 바베한테 준 건지 뭐 찰리한테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은닉 서명.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초기 전자화폐에서는 이런 기술을 썼습니다.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은닉 서명에서는 서명자가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하니까 위험할 수가 있죠. 뭔가 내가 서명해야 되는 게 아닌데,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갖춰야 되는 어떤 형태가 아닌데도 내가 서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쓸 수 있냐면 cut and choose라는 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. cut and choose. 그래서 cut and choose라는 기법은 서양에서 이렇게 하는 거래요.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. 근데 이건 뭐냐면은 케이크가 있어. 케이크가. 근데 이 케이크를 잘라가지고 2개의 박스에 넣습니다. 근데 자른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박스를 가질지 선택을 하게 돼요. 그게 cut and choose예요. 컷하는 사람 따로, 선택하는 사람 따로가 있어요. 그러면 컷한 사람은 어떻게 커트해야 제 손해가 안 날까? 정확하게 반을 잘라야 되겠죠. 근데 내가 모험심이 커. 많이 먹고 싶어. 그러면 조금만 남기고 다 한 박스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피해를 안 보려면은 정확히 반을 잘라야 된다는 게 커튼 추수의 논리예요. 그러면 그거를 이쪽 동네에 적용시키면은 원래는 한 장을 줘서 봉투 하나를 이렇게 밀봉해서 줘서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부정을 할 수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 값이 아닌 뭔가의 서명을 받을 수 있으니까 10개를 준비합니다. 그래서 형식을 갖춰가지고 딱 10개를 준비해서 보내요. 보내는데 이 10개 중에 9개는 열려주는 거예요. 어떤 걸 열지는 랜덤하게 정해서 열어서 얘가 확인하는 거예요. 그리고 9개가 열었는데 문제가 없어. 그러면 안 여는 게 한 개 있겠죠.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주는 방식입니다.
그러면 얘가 속일 확률은 10%밖에 안 되는 거죠. 뭐 더 낮추려면 더 많이 교환하면 되겠죠.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커튼 추스인데 이거의 단점은 뭐예요? 너무 많이 정보를 교환해야 되겠죠. 부정을 막기 위해서.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썼지만 지금은 이런 커튼 추스를 안 해도 얘가 부정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은닉 서명들이 개발되고 있고요. 실제 우리가 연습 문제로 풀었던 게 바로 이 RSA 은닉 서명입니다. 그래서 RS에서는 이 메시지를 서명받을 때 R이라는 거를 곱해서 서명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내가 그 R을 제거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서명자는 실제 어떤 거에 서명했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RS의 은닉 서명은 우리가 과제, 그 연습 문제로 했던 내용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만